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성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도 이제 보통 보안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무료 컨퍼런스에 가면은 한 3분의 2 정도 지나면 이제 자리를 뜨는 편인데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계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마지막인 거를 보고 요 앞에 이제 몇 분 앉아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남아 계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AI랑 정보 보안 쪽이 아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가 실제로 이제 공격자와 방어자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본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마지막 발표를 40분 꽉 채우는 것만큼 민폐도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카스퍼스키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이제 글로벌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 팀이라고 해서 그레이트 팀이라는 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펙 팀에 소속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펙 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주로 트래킹을 하고 있고 저희 팀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만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저만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위협 그룹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주요 그 집중하는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AI에 대해서는 뭐 일반 미디어나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나 보고 이런 걸 배운 정도만 알고 있고 오늘 나오셨던 분들처럼 뭐 집중적인 AI에 집중을 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위협 인텔리전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AI 기술이랑 현재 발생하는 위협이랑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위협들이 추가로 생성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본 내용을 오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입니다. 실제로 저희 팀 멤버들입니다. 이게 뭐 영화 배우나 장난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 팀 멤버들인데 생각보다 뭐 저희 팀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모여서 이렇게 뭐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보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런 AIS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모여서 이제 매년 다른 테마를 갖고 뭐 사진도 찍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게 되게 오래된 사진이긴 합니다. 이 중에서 떠난 멤버들도 있고 한데 이때는 이제 테마가 아마 킬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웃기지도 않은 카타나를 들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백헌 머리를 한 사람이 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올해도 얼마 전에 저희가 푸켓에서 똑같은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테마가 인디아나 존스였습니다. 그래서 발표자한테는 그 모자와 채찍을 주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뭐 그렇게 재밌게 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900개 이상의 캠페인과 위협 그룹들을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가 40명이 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개를 추적한다고 한다면 개인당 한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추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다분히 마케팅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그 중에서 없어지는 그룹들도 있고 저희랑 똑같이 이제 새로 생성되는 그룹도 있고 한데 항상 이제 매년 지날 때마다 그 한 해 동안에 발생했던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서머리하는 자료를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탑 10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위협 그룹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라자루스고 세 번째가 킴스키라는 그룹입니다. 아마 보안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낯이 익은 그룹일 텐데 제가 주로 추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022년 때에도 뭐 이렇게 놀진 않았구나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맞춰 갖고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마이터라는 기관에서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을 정형화시킨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총 14개 정도의 과정을 거쳐갖고 사이버 공격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게 선형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술들이 다 사용되는 건 아닌데 이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14개의 단계 중에 테크닉을 봤을 때는 약 한 200개 정도의 테크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브 테크닉을 봤을 때는 한 400개 정도 넘는 좀 서브 테크닉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스피어 피싱의 공격이다라고 했을 때는 스피어 피싱을 뭐 첨부 파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셜 엔지니어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브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은 테크닉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게 디펜스 이베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탐지를 회피하는 부분에서 아마 가장 많은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일이 이 모든 분석한 보안 위협들을 이 마이터 프레임워크에 매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매뉴얼하게 매핑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자기들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제 추가적인 분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시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거에 맞춰 갖고 최대한 이런 부가적인 정보, 액션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안 위협 그룹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이 400개 넘는 서브 테크닉을 안에서 무조건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경우에도 분명히 이 그룹이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이 안에 매핑이 안 되는 기술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마이터 쪽에다 얘기를 해갖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기술들을 크게 매핑을 하면 14개의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됐을 때는 앞에 2개랑 마지막 거 1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가를 해서 총 14개의 단계가 되었는데, 이 단계를 모두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뒤에서 한 단계씩 설명드릴 때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고요. 크게 4개로 나눠봤을 때는 먼저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타겟을 설정하고 난 후에 어떤 리소스들을 수집을 하고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든 내가 그 원하는 대상을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전달한다거나 사용자한테 실행을 유도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높은 권한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설치한 악성 코드나 툴들을 이용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정보를 유출하거나 어떤 기업이 입을 수 있는 데미지들을 주게 됩니다. 아마 이제 랜섬웨어가 요즘 워낙에 창궐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 마지막에 있는 임팩트라는 단계가 그때부터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이버 크라임웨어 그룹들만 아니라 그 국가의 지원을 받는 APT 액터들도 랜섬웨어를 일부 사용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보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모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사이버 공격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탈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눈들을 돌리기 위해서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4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뭐 작성을 했던 자료인데, 그 사이버 위협이라는 것도 뭐 항상 APT 공격 그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버 크라임웨어 그룹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티비스트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공격 그룹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들의 경계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애매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 사이버 크라임 그룹들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파이어 앤 포갓이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다 발사시켜 놓고 마구잡이로 뿌려 놓고 그 중에서 하나만 걸려라라는 전략을 썼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랜섬웨어가 등장했을 때도 개인들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개인한테 막 유포하고, 근데 개인들은 잘 돈을 안 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기업으로 옮겨서 타겟형 랜섬웨어들이 창궐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APT 공격 그룹들도 이런 사이버 크라임 그룹들의 공격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라자루스라는 그룹은 분명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이버 에스파나지 공격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사이버 크라임 그룹의 특성들도 모두 갖고 있고 그런 공격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사이버 크라임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이제 디파인 타겟인데, 예전에는 어떤 타겟 없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빅게임 헌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만 잘 잡으면 그 기업에서만 내가 돈을 뜯어내면 나의 목표를 모두 이루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내용의 데이터들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은 어쨌든 분석을 통해서 위협 그룹들의 최근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터를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저의 최종 목적인데,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이제 한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는 이제 킴스키라는 그룹이 오퍼레이션 골드 드래곤이라는 거를 수행했던 작년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간략하게 표현한 것들인데 전체 그냥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뭐 정찰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공격합니다. 기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개인 중에서도 북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자분들, 그다음에 외교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을 주로 뭐 탈북자분들도 공격을 하고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리스트를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정찰 단계에서 그런 이메일의 주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리소스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CNC 서버를 구축을 하겠죠. 이 오퍼레이션의 특징은 자기들이 어떤 VPS 서버 같은 걸 직접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버를 할당을 받고 자기들이 커맨드 앤 컨트롤 스크립트를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니셜 인펙션 단계에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문서를 그때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문서를 전달했었고, 그리고 나서 실행 단계에서 사용자가 그 오피스 문서를 열고 매크로를 친절하게 이제 허용을 해주면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고 그 이후 단계의 스크립트들이 동작하는 방식으로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퍼시스턴트 단계에서는 이제 런 레지스트리 키를 썼었고요. 너무나 노출되기 쉬운 방식이죠. 근데도 이 킴스키라는 그룹은 아직까지도 그런 방식을 쓰고 있었고요. 권한 상승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를 탈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권한 상승 이런 단계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디펜스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련의 장치들은 해놓긴 합니다. 뭐 스크립트들 꼬아놓거나 그런 장치들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정교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석하기 쉬운 형태의 그런 기법들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윈도우 커맨드들을 이용해서 그 사용자의 현재 시스템의 상태들,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했었습니다. 수집할 때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CNC 서버에 통신을 하게 되고 유출한 내용들을 CNC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팀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임팩트는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이 되는 거겠죠. 다음 그룹은 죄송합니다. 다음 그룹은 이제 라자루스라는 그룹인데요. 그 국내에서도 뭐 워낙에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오퍼레이션 드림잡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에 일하는 인플로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산업체에 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게 되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정찰 단계에서 이 방산업체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링크드인 같은데 같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런 타겟들을 찾게 되고 그 단계에서 이제 그 자기 타겟에서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친근하게 이제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보잉사에 아주 좋은 포지션이 오픈이 됐는데 이직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오케이 하면은 그때 이제 이니셜 인펙션 단계에서 그런 메신저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그 VNC 애플리케이션을 전달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악성이고요. 그때 그런 거를 전달하는 이유가 이제 기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이제 기술 테스트를 필요한데 이 아마존 입 서버에 접속을 해갖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봐봐. 그럼 우리가 너희들 뽑아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나서 그 서버 알려준 서버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만 이제 악성 행위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속성을 유지하는 단계에서는 뭐 앞에 말씀드린 그런 킵스키 같은 그룹보다는 상당히 고도화된 형태의 테크닉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그룹의 최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페이로드들이 메모리 상에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염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로더만 디스크 상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페이로드들은 다 메모리 상에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트래킹이나 분석이 어려운 형태의 공격들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추가적인 툴을 이용해서 추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 서비스 무브라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이 서비스 무브라는 테크닉이 많이 알려진 테크닉은 아닙니다. 리모트에 어떤 파일을 생성을 하고 윈도우 서비스를 실행시키면 그 추가적인 감염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공격들인데
제가 이 서비스 무브라는 테크닉을 처음 찾아봤을 때도 구글에도 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두 개의 블로그 정도 나오는 게 다였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CNC 서버의 통신 이후에 데이터를 유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국방 관련된 데이터가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두 그룹인데도 보시면은 상당히 다른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상당히 정교한 형태의 테크닉을 쓰고 있고 그 마이터 프레임워크를 봤을 때 어떤 단계에는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 특징을 보이지 않고 특정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사이버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AI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이 공격 그룹들은 각 단계에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3년에 그러니까 올해 에이펙 지역에서 활동했던 APT 그룹들만 리스트했던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활동을 많이 보이고 있고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연관 있는 거는 스카크래프트나 라자러스나 안다리엘 같은 그룹들은 국내를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비터 같은 그룹도 일부 국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각각 단계에서 어떤 AI를 적용했을 때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정찰 단계는 아시겠지만 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 내 타겟의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취약점을 또 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툴들을 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에이펙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룹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오르가미 엘리펀트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호하는 VPS 도메인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룹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 이 오르가미 엘리펀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네임 사일로라는 그 도메인 프로바이더만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PS 서버를 세팅을 할 때도 그 BLNWX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자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런 오퍼레이션 드림잡 같은 것을 진행할 때 그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가짜겠죠 다. 그래서 링크드인이나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서 그런 가짜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이제 공격 준비를 마친 이후에 공격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정찰 단계에서 만약에 AI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쉽게 수집이 되겠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나 웹사이트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소셜 미디어 상에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서드 파티 시스템들, 솔루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 정보들 이런 것들도 저도 툴을 이용해서 뭐 서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쉽게 수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소스를 만드는 과정, 악성 코드를 제작하고 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GPT 같은 경우에도 뭐 스크립트를 난독화해줘 이런 것들은 걔가 디나이 하지만 그런 거를 그런 프롬프트를 건너뛸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공유되고 그런 프롬프트를 뭐 트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보시면 웜GPT라는 게 나온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들도 많이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는 자기들의 툴을 또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 있겠고 또 악성 코드 제작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다 개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를 유출할 때 만약에 압축 유틸리티를 쓰게 되면 뭐 그런 알려져 있는 압축 유틸리티를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수집을 해서 내 악성 코드에 탑재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할 때도 뭐 API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에 CNC 서버 채널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API 키 같은 걸 이용해서 쉽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쉽게 짧은 시간만 이용하고 다시 또 구축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이니셜 인펙션 단계인데요. 뭐 어떻게든지 악성 코드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단계겠죠.
그랬을 때 이번 올해 연도에 활동했던 그룹들의 특징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는 뭐 역시나 스피어피싱입니다. 왜냐하면 스피어피싱은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 악성 코드를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내부 이동 필요 없이 한 방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어피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피어피싱 같은 경우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최근에 뭐 예전에는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스레드 액터가 국내 타겟으로 보내는 이메일들을 보면 정말 이제 콧방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어색한 한국어를 써서 그런 이메일을 보내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유형의 이메일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디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AI로 인한 번역 기술들이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링에서 그런 기술이 접목되면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당연히 공격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시키는 단계인데, 그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단계라는 의미가 뭐 익스플로이트로 인해서 사용자가 어떤 인터랙션 없이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OS 상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립트들을 이용해서 해당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윈도우 자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워쉘이나 윈도우 커맨드 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맥OS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스크립트 또는 이제 멀티 플랫폼을 위해서 이제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들도 많이 이용이 돼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계에서 이제 AI 기술이 뭐 적용되게 되면 이런 스크립트를 고도화하고 난독화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어쨌든 클릭을 유도해야 되고 사용자의 실행을 유도해야 되는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악성 코드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사회공학적인 기법들을 정교한 형태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속성을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그 지속성 유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부 그룹은 이 지속성이 없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가 그 iOS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몇몇 고위 간부랑 저희 팀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는데, 제로데이 공격이 4개가 발견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교한 형태의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공격은 이런 지속성 유지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껐다 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껐다 켜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격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많은 테크닉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막 정교한 형태의 기술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윈도우 스케줄러나 뭐 런 레지스트리 자동 실행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격자가 이 퍼시스턴트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스크립트들을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라자루스 그룹의 특징들도 보면 최근에 너무 탐지하기 힘든 자체의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AI 기술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는 당연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더 정교한 형태로, 그리고 침해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찾기 힘든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실행됐을 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선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대부분의 OS들이 이제 권한에 대한 차별을 두다 보니까 권한 상승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AV나 EDR 같은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계정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내부적인 스캔들을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권한 상승을 하는 단계에서 AI 기술을 만약에 쓰게 되면 그 사용하는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내가 어떤 취약한 루트킷을 위해서 취약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파일을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정교화된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권한 상승을 위해서 많이 또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 UAC 창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만들어진 유형의 그런 툴들을 쓴다거나, 또는 최근에 그 사이버 크라임 그룹들이 기업들을 공격할 때 그
이제 투 팩터 오센티케이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짜 보이스메일로 이제 전화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딥페이크 같은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뭐 내가 이제 사장인 척하면서 연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승인하게 하는 그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탐지를 회피의 앞에서 디펜스 이베이션 단계의 테크닉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도 너무 넘쳐나고 있지만 그 AI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그런 AI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더 이제 고도화 형태로 당연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기반으로 커 갔던 보안 회사들을 보면 뭐 탐지를 위한 기술들이 우리는 이제 AI 기반으로 탐지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전부터 비슷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적용이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공격자들도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툴이 많이 노출되면 언젠간 자동으로 패턴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공격자들은 이제 브루트 포싱이나 패스워드 개싱 같은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안 쓸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기업 내부에 침투를 하고 나서 어떤 내부 이동을 위해서 계정을 수집할 때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럴 때 뭐 기존의 딕셔너리 기반의 어떤 개싱보다는 AI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런 계정들을 탈취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내가 악성 코드를 잘 설치하고 나서 항상 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커맨드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뭐 툴들을 이용을 하기도 해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네트워크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에 있는 취약점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의 타겟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수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부적인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조금 탐지하기 힘들고 좀 골머리를 좀 썩고 있는 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동을 할 때 탐지하는 기술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수집한 그런 계정들을 이용해서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실제로 필요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부분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죠.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하나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국내 올해 2023년 상반기에 토디캣이라는 위협 그룹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윈도우 계정을 수집을 했습니다. 메모리상에서 수집을 했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스케줄 태스크를 이용해서 리모트에 있는 IP 같은 IP 대역에 있는 IP에다가 호스트에다가 그 훔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측면을 이동을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커맨드는 이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협 그룹들은 원하는 데까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AI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타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 호스트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AI 기반의 솔루션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애브노멀 디텍션이라고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네트워크 탐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상행위가 발생했을 때 얼럿을 띄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벽 2시에 로그인을 하지 않던 유저가 뭐 갑자기 로그인을 했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AI 기술이 공격자 입장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런 행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정상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집 단계는 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집 단계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게 최근에는 뭐 어떤 보안 솔루션들 때문에 키 로깅을 하는 게 제한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든 제칼이나 스카크래프트 같은 그룹은 스크린샷을 많이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로컬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을 수집하는 거는 뭐 모든 APT 그룹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유출하기 전에는 이제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암호화를 시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외부로
전달할 때 탐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 공격 그룹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타겟까지 이동하고 데이터 유출을 시작했을 때의 기간들을 보면은 그 드웰 타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콜렉션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유출을 시작하고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단계가 상당히 긴데, 그 과정을 만약에 이들의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들을 빨리 모아서 그런 것만 외부로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그들에게는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 단계로 뭐 악성 코드를 컨트롤하게 되고 내 원하는 데이터를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보면은 일부 그룹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 정상 클라우드 사용이다 보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다 막지 않는 이상은 탐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APT 그룹이 다 CNC 서버 채널을 이용해서 외부로 유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외부 유출을 하기 위한 채널이 뭐가 가장 적합한지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블렌딩이라고 하죠. 내부 정상 트래픽에 악의적인 트래픽을 섞는 형태의 그런 유출 방식들이 아마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임팩트 단계는 어쨌든 데미지를 주는 단계입니다. 그 회사의 서비스를 셧다운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 회사의 중요한 서버를 리부팅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뭐 와이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랜섬웨어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도 당연히 이 회사에 내가 줄 수 있는 임팩트가 가장 뭐가 효과적인지를 AI 기술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휴밀리에이팅이라고 하죠. 좀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평판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탐지를 하고 어째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 사용하는 기술이 AI가 만든 건지 아니면 그들이 만든 건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각 단계에서 AI 기술을 사용했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의 정교함을 올리고 어떤 효과성을 올리는 데는 누구나 뭐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AI 기술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 팀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이제 설문 같은 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너희들 최근에 일을 할 때 AI 기술들을 쓰고 있냐, 특히 뭐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쓰고 있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답변을 받아갖고 제가 그걸 정리한 것들이고요.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게 생산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다른 벤더에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또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다음에 보고서에서 그 IOC를 추출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용해서 IOC를 추출하는 그런 오픈 소스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IOC나 TTP를 추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헌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스레드 헌팅하는 쿼리들도 AI 기술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일을 할 때 그 챗 GPT랑 바드를 두 개를 띄워 놓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디버거 같은 툴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 분석을 하다가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면 그거를 쿼리를 해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상당히 정확하게 맞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매일 일을 할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해 사고 대응을 할 때도 침해 사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로그나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항상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팀 내부에서도 이제 비정상 행위를 그 로그를 통해 갖고 쉽게 캐치를 한다거나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던졌을 때
이 부분은 좀 의심된다, 악성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재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거를 디코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노트에 정리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2단계에서 뭐 키를 어디서 가져온다. 그다음에 이 키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복호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걸 그냥 프롬프트에 던집니다. 그러면 파이썬 스크립트를 너무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약간 일하는 게 이제 옆에 주니어 개발자를 놓고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용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AI 기술이 AI 기술이 뭐 세계를 뭐 위협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저희에게 얼마든지 이득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격자들도 이 AI 기술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잘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매일 하는 업무에서도 당연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6분입니다. 제가 40분보다 더 빨리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이 메일 주소나 아니면 트위터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